오늘 저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하객들은 웃었고 사진사는 연신 아버님, 웃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을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가늘게 하고 그럴듯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50평생 살면서 이렇게 애써 웃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딸이 제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그 손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손톱에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고 손목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분명 다 큰 어른의 손인데 저는 자꾸 그 안에서 5살짜리 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잘 키운 걸까? 손을 잡고 예식장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문득 12살 때가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겠다며 제 손을 뿌리치던 날이었습니다. 아빠 나 혼자 탈 수 있어. 그때도 저는 한참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안장을 붙잡고 넘어질까봐 발맞춰 뛰었습니다. 딸은 몰랐겠지만 저는 그 골목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로를 걸으면서도 손을 꼭 쥐면서도 저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딸의 손을 다른 남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상하게도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하나 들던 날, 열이 펄펄 끓던 밤,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손 흔들던 모습. 그 모든 날들이 이 한순간으로 흘러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늘 들리던 소리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던 것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도, 샤워하면서 흥얼거리던 것도.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집은 같은 집인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훌쩍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정리돼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인형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때부터 안고 자던 곰 인형이었습니다. 두고 간 건지 두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늘 옷이 넘쳐서 닫히지 않던 옷장이었는데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놓여있던 자리, 오래 있었던 것들이 떠난 자리. 그 자국이 꼭 딸의 흔적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엔 아무도 없구나.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딸이 시험 공부를 하며 졸던 자리였습니다. 등받이가 낡아 삐걱거렸습니다. 이 소리도 참 오래됐다 싶었습니다. 야단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불 켜져 있으면 들어와서 어서 자라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간식을 챙겨두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 초콜릿을 넣어두면 다음 날이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나 커서도 아빠랑 살 거야. 어릴 적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웃어넘겼습니다. 철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낯선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잘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저도 모르게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딸이 아플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속으로 삼키고 괜찮은 척 버텼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빈 옷걸이를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참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흘렀습니다. 옷걸이 하나가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늘 걸어두던 자리였습니다. 늘 뭔가 걸려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던 것이 비어 있으니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허전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줄걸.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대화 몇 마디를 미루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고 딸이 말을 걸어도 흘려듣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빠, 나랑 영화 보러 갈래? 그때 저는 다음에 가자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음 달에, 시간 되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그 다음이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지 않았고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저는 딸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에서 아직도 샴푸 향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도 곧 사라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이 방은 완전히 빈 방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딸 침대에 누운 채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딸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눈가를 소매로 훔쳤습니다.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울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딸이 걱정할 테니까요. 오늘만큼은 씩씩한 아버지여야 했습니다. 아빠, 집에 잘 도착했어?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딘가 들뜬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 저 애는 저래야 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 신랑 말 잘 듣고. 수화기 너머로 딸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나 손 놓을 때 나도 울 뻔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아빠 손이 아직도 따뜻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도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이다 그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나 키워줘서. 그 말이 끝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을 쥔 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아버지였는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뤘던 날들이, 흘려들었던 말들이, 다음에라고 했던 순간들이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딸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딸이 제 품을 벗어나 스스로 서는 거라는 걸. 저는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해낸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딸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방이 그렇게 낯설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리 보였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스티커 자국, 책상 모서리에 난 흠집, 창틀 아래 색이 바른 커튼. 전부 딸과 함께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빈 방이 아니었습니다.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졌을 뿐 그 안에 쌓인 시간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빛이 방 안으로 길게 뻗어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그냥 닫아버렸던 창인데 이번에는 한참을 열어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보내줘야지. 딸은 이제 다른 집의 며느리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새로운 자리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맞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딸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름이 붙어도 저한테는 여전히 처음 하나 들던 그날의 딸입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와라. 방은 항상 비워둘게. 메모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딸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써두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아니, 다시 켰습니다. 끄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이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니까요. 불 꺼진 방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딸이 웃고 있을 테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